여러분, 내년 유럽 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갑자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황스럽죠? 안녕하세요. 8년차 승무원 지우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바뀌는 여행 규정 8가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여행 팁을 더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행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여행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ETI 아세요. 여러분도 그동안 유럽 여행 갈 때 비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온라인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정말 당황스러울 거예요. 사실 ETIS는 한번 신청하면 3년간 유효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번거로운 절차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3년 동안 유럽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매번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거든요. ETIS가 정확히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하면 유럽판 전자여행 허가예요. 미국 가기 전에 ESTA 신청하시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점은 ESTA는 2년 유효기간이지만 ETIS는 3년이라는 점이에요.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승객 한 분이 ETIS에 대해 전혀 모르신 채로 공항에 오셨더라고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ETIS 승인서를 요청했는데 그분은 그게 뭔지도 모르셨어요. 결국 그날 비행기를 타지 못하시고 다음 날로 일정을 미뤄야 했죠. 항공료도 다시 끊어야 했고 호텔 예약도 변경해야 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승무원님, 진짜 몰랐어요. 이런 게 바뀐다고 미리 알려주면 좋을 텐데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 모르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ETS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고 신청비는 7유로예요. 한화로 약 1만 원 정도죠. 18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은 무료예요.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여행 목적, 범죄 기록 여부 등이에요. 여권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 하고요. 대부분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승인이 나지만 간혹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 최소 일주일 전에는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요. ETS 공식 웹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추가하세요. 그리고 여권 만료일을 확인해 보세요. ETS 신청할 때 여권이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해야 하거든요. 여권이 곧 만료된다면 먼저 여권부터 갱신하셔야 해요.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세요. 2025년 5월부터는 ETIS 없이는 유럽에 갈 수 없어요. 미리 준비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길 바래요. 두 번째는 ETIS 신청 과정을 마스터하는 것이에요. 온라인 신청서 작성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몰라서 중간에 포기하신 경험 있으세요? 저도 처음에 동료들과 함께 테스트로 신청해 봤을 때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당황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고 놀랍게도 96%가 즉시 승인돼요. 대부분 신청하자마자 승인 메일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 동료가 직접 신청해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정말 복잡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벌써 끝났네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어 지원도 되니까 영어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신청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국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와요.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언어도 한국어로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 입력 단계예요. 이름은 여권에 적힌 영문명으로 정확히 써야 해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같은 기본 정보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연락처 정보예요.
이메일 주소가 가장 중요한데 승인 결과를 받을 이메일이니까 자주 확인하는 주소로 써야 해요. 전화번호는 국제 형식으로 써야 하는데 한국은 848시티예요. 여권 정보 입력 부분에서 조금 신중해야 해요. 여권 번호, 발급일,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하세요. 특히 여권 만료일이 ETIS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해요. 만약 여권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다면 여권부터 먼저 갱신하세요. 교육 수준과 직업 관련 질문도 나와요. 이 부분은 통계 목적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직업이나 은퇴 상태, 학생 등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답변하되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안 관련 질문이에요. 범죄 기록이 있는지, 테러 관련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강제 출국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들이 나와요. 이런 질문들은 정직하게 답변해야 해요. 거짓으로 답변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행 관련 질문도 있어요. 유럽 방문 목적이 관광인지, 비즈니스인지, 친지 방문인지 물어봐요. 체류 예정 국가나 첫 입국 예정 국가도 써야 해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셔도 대략적인 계획만 써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결제 단계예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7유로를 결제하시면 돼요.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 번호가 나와요. 이 번호는 꼭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신청 상태를 확인할 때 필요해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권,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결제할 수 있는 카드만 준비하세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금방 끝나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늘어나는 여행 비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에요. 항공료만 보고 예산을 짰는데 현지에서 각종 세금과 수수료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나간 경험 있으시죠? 저도 처음 개인 여행을 갔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정말 당황했어요. 미리 알고 예산에 포함시키면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고 여행을 더 즐길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여행 중간에 계획을 바꾸거나 포기해야 하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오히려 여유 있게 계획할 수 있어서 여행의 질이 훨씬 좋아져죠. 파리에서 관광세 때문에 놀란 승객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려는데 갑자기 1박당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더래요. 그분이 저한테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비용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날에 기분이 상하셨다고 하셨어요. 요즘 유럽 각 도시마다 관광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로마는 1박당 3유로에서 7유로, 파리는 지역에 따라 0.83유로에서 4.6유로까지 다양해요. 암스테르담은 심지어 하루 10.5유로까지 올랐어요. 작은 금액 같지만 며칠 머무르면 상당한 비용이 되죠. 공항 관련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안 검색비나 공항 이용료 같은 게 항공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할 때 이런 숨겨진 비용들이 많이 나와요. 수화물 요금은 기본이고 좌석 선택비, 기내식비, 심지어 기내 화장실 이용료까지 받는 곳도 있어요. 환경세라는 새로운 세금도 생겨나고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도입하는 건데 프랑스는 항공료에 최대 18유로까지 추가돼요. 독일도 비슷한 세금을 검토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면 좋은 취지지만 여행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렌터카 이용할 때도 숨겨진 비용이 많아요. 기본 렌터카 요금 외에 보험료, 내비게이션 대여료, 추가 운전자 등록비, 연료비, 톨게이트 요금까지 생각해야 해요. 특히 이탈리아나 프랑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이 상당해요. 대중교통비도 만만치 않아요. 런던 지하철은 하루 이용권이 15파운드 정도 하고 파리 메트로도 구간에 따라 비싸요. 스위스 같은 곳은 기차표가 정말 비싸서 스위스 패스 같은 걸 미리 사는 게 낫죠. 식당에서도 추가 비용이 있어요. 이탈리아는 테이블 차지 코페르토가 있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서비스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물값도 별도고 화장실 이용료까지 받는 곳도 있어요. 박물관이나 관광지 입장료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이제 22유로,
바티칸 박물관은 20유로 이상이에요. 사전 예약비나 오디오 가이드 대여료도 따로 내야 하고요. 여행 예산의 10%에서 15%는 이런 각종 세금과 수수료로 별도 책정하세요. 항공료 100만 원이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추가 비용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계획하면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여행 6개월 전부터 각 도시별 관광세를 확인하고 이용할 교통편의 추가 요금도 미리 알아보세요. 그러면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각 도시별 관광세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에요. 호텔 체크아웃 할 때 갑자기 추가 요금을 요구받으면 정말 기분이 상하죠. 저도 승무원이 되기 전에 개인 여행으로 베니스에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에 갑자기 도시세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도시에서 온라인 사전 결제하면 할인을 해주거나 특정 조건에서는 면제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안타까워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로마에서 관광세를 미리 온라인으로 낸 승객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10% 할인받았어요 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때도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나오셨다고 하시고요. 정말 스마트한 방법이죠. 로마의 관광세는 호텔 등급에 따라 1박당 3유로에서 7유로까지 다양해요. 5성급 호텔이면 7유로, 3성급이면 4유로 정도예요. 3박 4일 머무른다면 21유로를 내야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미리 내면 18.9유로만 내면 되고요. 파리는 더 복잡해요. 숙박시설 등급과 위치에 따라 0.83유로부터 4.6유로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에펠탑 근처 고급 호텔이면 최대 요금을 내야 하고 외곽 지역 게스트하우스면 최저 요금이에요. 파리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베니스는 정말 특별해요.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이 다르거든요. 여름 성수기에는 1박당 5유로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1유로로 떨어져요. 그런데 베니스는 당일치기 방문객한테도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루 5유로씩 내야 해요. 암스테르담은 유럽에서 관광세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예요. 1박당 12.5유로나 돼요. 일주일 머무르면 87.5유로, 하나로 약 1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하지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면제되고 장기 체류 할인도 있어요. 바르셀로나는 좀 독특해요. 연속 7박까지만 관광세를 받아요. 그 이후로는 안 내도 되거든요. 장기 여행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요금도 지역에 따라 0.5유로에서 3.5유로까지 다양해요. 프라하나 부다페스트 같은 동유럽 도시들도 관광세를 도입하고 있어요. 서유럽보다는 저렴하지만 1박당 1유로에서 2유로 정도는 생각해야 해요. 이런 도시들은 현금으로만 받는 경우가 많아서 유로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런던은 관광세 대신에 VAT 환급 제도를 없앴어요. 쇼핑할 때 세금 환급을 못 받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난 거죠. 명품이나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해요. 면제 조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대부분 도시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는 면제해줘요. 비즈니스 출장이나 의료 목적 방문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장애인이나 동반자도 할인이나 면제 혜택이 있어요. 숙소 예약할 때 관광세 정책을 미리 확인하세요. 예약 사이트에서 관광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사전 결제하세요. 호텔에 직접 전화해서 온라인 결제 방법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미리 준비하면 여행이 훨씬 편해져요. 5번째는 미국 이푸스 입국 시 강화된 보안 절차예요. 공항에서 예상보다 오래 기다리다가 연결 항공편을 놓칠 뻔한 경험 있으세요? 요즘 정말 자주 보는 상황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보안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거든요. 새로운 절차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오히려 더 빠르고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문제는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당황해서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승객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통과하시더라고요. 지난달에 준비를 잘하신 승객분을 봤어요.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20분 만에 통과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동안 말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미리 알아보고 와서 다행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생체 정보 수집이 강화됐다는 점이에요. 지문 채취는 기본이고 안면 인식도 의무화됐어요. 예전에는 몇 개 손가락만 찍었는데 이제는 10손가락 모두 스캔해야 해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걸려요. 안면 인식 시스템도 예전보다 정밀해졌어요.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같은 건 모두 벗어야 하고요. 사진 촬영할 때도 정면을 바라보고 표정을 자연스럽게 유지해야 해요. 인위적인 표정이나 눈을 감으면 다시 찍어야 하거든요. 질문도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방문 목적이나 체류 기간 정도만 물어봤는데 이제는 훨씬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어디서 머물 예정인지, 누구를 만날 건지, 직업이 뭔지,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까지 다 물어봐요. 소지품 검사도 강화됐어요.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당연히 따로 빼야 하고 파워뱅크나 전자기기들도 별도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액체류는 여전히 100ml 제한이 있고 투명한 지퍼백에 따로 담아야 해요. 약품 검사가 특히 까다로워졌어요. 처방약을 가져가실 때는 반드시 영문 처방전을 준비하세요. 약품명과 복용 목적, 처방 의사 정보가 다 들어있어야 해요. 건강 보조 식품이나 한약 같은 것도 성분표를 영문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무작위 추가 검사 대상도 늘어났어요. 글로벌 엔트리나 TSA 프리체크 같은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 검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경우 별도 공간에서 더 상세한 검사를 받아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입국 심사관과의 대화도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몇 마디로 끝났는데 이제는 5분에서 10분 정도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가 불편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통역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어요. 연결 항공편이 있으시다면 최소 3시간은 여유를 두세요. 특히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려요. 짐도 다시 찾아서 재체크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 여행 전 최소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시고 필요 서류는 디지털과 종이본 모두 준비하세요. ESTR 승인서, 호텔 예약 확인서, 왕복 항공권, 영문 처방전 등을 스마트폰에도 저장하고 인쇄본도 가져가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2가지 다 준비하시는 게 안전해요. 6번째는 업데이트된 ESTR 신청 요령이에요. 예전에는 쉽게 승인받았는데 이번에는 추가 질문이 많아져서 어려우시죠? 저도 동료들과 새로운 ESTR 신청 과정을 테스트해 보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질문 수도 늘어났고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변했거든요. 새로운 질문들의 의도를 이해하면 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고 승인 확률이 높아져요. 문제는 질문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대충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서 거절받은 승객분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일할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셨더라고요. 관광 중에 현지에서 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실제로는 한국에서 미국 회사와 원격 업무를 할 예정이셨던 건데 말이에요. 소셜 미디어 관련 질문이 새로 추가됐어요. 지난 5년간 사용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모두 적어야 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유튜브 등 거의 모든 플랫폼이 포함돼요. 계정명까지 정확히 써야 하니까 미리 정리해 두세요. 여행 동반자에 대한 질문도 자세해졌어요. 혼자 여행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간다면 동반자의 이름과 관계를 써야 해요. 단체 여행인 경우에는 여행사 정보도 필요하고요. 이전 미국 방문 기록을 더 상세히 물어봐요. 언제, 어디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해야 해요. 여권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전자기록으로 다 남아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메일이나 사진으로 여행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주 정보도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회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책, 급여 수준까지 써야 해요. 학생이라면 학교 정보를,
은퇴하셨다면 이전 직장 정보를 써야 하고요. 무직인 경우에는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하는지도 설명해야 해요. 긴급 연락처 정보가 중요해졌어요. 미국 내 연락처와 본국 연락처를 각각 써야 해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다면 숙박 예정 호텔 정보를 써도 되고요. 전화번호는 반드시 국가번호를 포함해서 써야 해요. 건강 관련 질문도 추가됐어요. 전염병이나 정신질환, 병력, 약물 중독 경험 등을 물어봐요. 이런 질문들은 정말 신중하게 답변해야 해요. 과거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완치 상태라면 괜찮거든요. 범죄 기록 질문이 더 세분화됐어요. 단순한 교통 위반은 제외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같은 건 포함돼요. 기소유예나 벌금형도 텀험도 다 포함되니까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답변이에요. 거짓 정보로 승인받더라도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국 정부는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셜 미디어 계정도 확인하고 이전 입국 기록도 다 알고 있어요. ESTA 신청 전에 새로운 질문, 유형을 미리 연습하시고 정직하되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애매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아요. 영어가 어렵다면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한번 거절받으면 재신청이 어려워지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7번째는 늘어난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여행 비용이 계속 늘어나니까 포기해야 하나 고민되시죠? 저도 승무원 친구들과 개인 여행 계획을 세울 때마다 예전보다 정말 많이 비싸졌다 라는 말을 자주 해요.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전략적으로 계획하면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더 알찬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디서 돈을 써야 하고 어디서 절약할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무작정 모든 걸 아끼려고 하면 여행의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얼마 전에 예산 관리를 정말 잘한 승객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추가 비용이 생긴 만큼 다른 부분에서 절약해서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시더라고요. ETA스나 관광세 같은 의무 비용은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고 대신 숙박이나 교통비에서 똑똑하게 절약하셨대요. 숙박비 절약 전략부터 말씀드릴게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선택하면 관광세도 적고 숙박비도 저렴해요. 대신 교통비는 조금 더 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가 잘 되어 있는 도시라면 문제 없어요.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호텔보다 관광세가 저렴한 경우가 많고 부엌이 있으면 간단한 식사도 해결할 수 있어서 식비도 아낄 수 있어요. 장기간 머무른다면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항공료는 예약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여행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예약하는 게 가장 저렴해요. 특히 화요일이나 수요일 출발로 잡으면 주말 출발보다 훨씬 싸요. 경유 항공편도 직항보다 5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도시별 무료 혜택들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런던의 대형 박물관,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곳은 무료예요. 많은 박물관들이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무료 입장을 허용하거든요. 시티패스나 관광카드를 잘 활용하면 교통비와 입장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파리 뮤지엄 패스는 60개 이상 박물관에 무료 입장할 수 있고 대기줄도 건너뛸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2개만 가도 본전이고 3개부터는 이득이에요. 식비는 현지인들이 가는 곳을 찾아가세요. 관광지 근처는 당연히 비싸니까 조금만 걸어 나가면 훨씬 저렴하고 맛있는 곳들이 많아요. 점심 메뉴나 해피아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쇼핑은 아울렛이나 세일 기간을 노리세요. 특히 유럽은 1월과 7월에 대규모 세일을 해요. 면세점보다 현지 세일 매장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아요. VAT 환급도 잊지 마시고요. 환전도 전략이 필요해요. 공항 환전소는 수수료가 비싸니까 시내은행이나 환전소를 이용하세요. 카드 사용할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해요. 카드 회사 환율이 더 좋거든요. 여행 6개월 전부터 단계별로 예약하시고 무료 혜택들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은
미리 예산에 포함시키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똑똑하게 아끼세요. 이렇게 하면 늘어난 비용 때문에 여행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꼭 해보고 싶은 경험에는 돈을 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절약하세요. 여행은 경험이 가장 중요하니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똑똑하게 계획하면 돼요. 마지막 8번째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정보가 많아서 뭘 먼저 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에 이 모든 변화를 정리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별로 준비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티아스 신청 타이밍과 방법이에요. 2025년 5월부터 의무화되니까 여행 최소 일주일 전에는 신청하세요. 치료로 비용과 함께 여권, 이메일, 결제 카드만 준비하면 10분에서 20분이면 완료돼요. 3년간 유효하니까 한번 해두면 편해요. 두 번째는 추가 비용 예산 계획이에요. 기존 여행 예산의 10%에서 15%를 각종 세금과 수수료로 별도 책정하세요. 항공료 외에 공항세, 보안 검색비, 환경세 등이 추가로 나올 수 있어요. 미리 계산해서 예산에 포함시키면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관광세 사전 확인법이에요. 각 도시마다 다 다르니까 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로마 7유로, 파리 최대 4.6유로, 암스테르담 15.5유로 정도예요. 온라인 사전 결제하면 할인받을 수 있고 12세 미만은 대부분 면제돼요. 네 번째는 미국 입국 준비 사항이에요. 생체 정보 수집이 강화되고 질문도 많아졌어요. 최소 3시간 전 공항 도착하시고 영문 서류들을 디지털과 종이본 모두 준비하세요. 처방약이 있다면 영문 처방전도 필수예요. 다섯 번째는 ESTA 새로운 질문 대응이에요. 소셜 미디어 계정, 고용주 정보, 여행 동반자 정보 등이 추가됐어요. 정지 카드에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거절받으면 재신청이 어려우니까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여섯 번째는 스마트한 예산 관리예요. 의무 비용은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에서 절약하세요. 숙박은 도시 매각, 항공료는 3개월 전 예약, 무료 혜택과 시티패스 활용하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필수 서류 준비예요. 여권 만료일 확인하고 ETIS나 ESTR 승인서, 호텔 예약 확인서, 영문 처방전 등을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저장과 인쇄본을 모두 가져가는 게 안전해요. 오늘부터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따라 하시면 2025년 여행 변화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여권 만료일 확인하고 ETIAS 공식 웨브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행 목적지의 관광세 정책을 확인하시고요. 미국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ESTA 새로운 질문 유형을 미리 연습해 보세요. 소셜 미디어 계정 목록이나 이전 여행 기록도 미리 정리해 두시고요. 6개월 전부터 단계별로 예약하면서 예산도 새로 계산해 보세요. 변화는 번거롭지만 미리 준비하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8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는데 준비된 분들은 항상 여행을 더 즐기시더라고요. 새로운 규정들도 결국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거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비하시면 돼요. 여행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새로운 곳을 경험하고 다른 문화를 만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거죠. 규정이 바뀌어도 여행의 설렘과 즐거움은 그대로예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잘 준비하셔서 멋진 여행 되시길 바라요.